고요한 겨울 숲속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는 풍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게 좀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한 경제학자의 생각이 꼭 이런 풍경을 닮은 것 같아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질문은 단순히 돈이나 성장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실 그의 생각을 전부 꿰뚫는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경제학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고 또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아마르티아 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인간을 경제학의 중심에 돌려놓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사유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기근이라는 단어요. 보통 이 단어를 들으면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먹을 게 아예 없어진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센은 1943년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벵골대기근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당시 벵골 지역의 식량 공급량이 오히려 전년보다 거의 10% 가까이 많았다고요. 아니, 식량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센의 모든 생각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비극이죠. 센이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기근의 진짜 원인이 식량의 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유권 접근법입니다.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가게에 쌀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못 사게 막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권리가 그냥 증발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에머선 센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보유물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농부에겐 땅이, 노동자에겐 자기 노동력이 보유물이 되는 거죠. 아하, 네네. 그리고 둘째는 그 보유물을 시장에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상품의 묶음, 이걸 교환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노동력을 팔아서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다면 그 쌀 한 가마니가 저의 교환 소유권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벵골대기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군대가 식량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또 상인들이 쌀을 막 사재기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쌀값이 무섭게 폭등했어요. 다른 물가는 그대로인데 쌀값만 서너 배씩 뛰어버린 거죠. 와. 그렇게 되니까 도시의 이발사나 농촌의 날품팔이 노동자 같은 분들은 전과 똑같이 자기 노동력이라는 보유물을 팔아도 너무 올라버린 쌀값 때문에 예전처럼 쌀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월급은 그대로인데. 네, 그렇죠. 그들의 교환 소유권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시장에 쌀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쌀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비극이었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단순히 그냥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특정 계층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뺏어버린 셈이군요. 이게 그냥 80년 전 인도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동화 기술 때문에 제 직업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의 가치가 폭락한다면 저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센의 이론이 위대한 게 바로 그 보편성 때문이죠. 그가 남긴 말 중에 법은 식량의 유무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서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합법적인 시장 거래가 오히려 굶주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 통찰은 지금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나 주거 불안정 문제 같은 다양한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도 여전히 아주 유효합니다. 센이 어린 시절에 겪었다는 개인적인 경험, 그 카데르미아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이 개념을 훨씬 더 아프게 와닿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센의 삶과 사상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당시 힌두교랑 이슬람교 사이에 종교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어느 날 이슬람교도 노동자였던 카데르미아가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어린 센의 집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한 걸 알면서도 힌두교 지역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폭도들한테 공격을 당한 거죠. 센의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그는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네요.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센은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의 화두를 얻게 돼요. 카데르미아를 죽음으로 내몬 게 단순히 종교적인 증오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를 그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진짜 원인은 바로 경제적 부자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었다는 깨달음이죠. 가난이 한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피할 자유마저 빼앗아 간다는 걸 목격한 겁니다. 결국 굶주림을 막는 걸 넘어서 카데르미아처럼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라 전체 GDP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개인이 그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한다면요. 바로 그 질문에서 센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인 역량 접근법이 나옵니다. 카드르미아의 비극은 센에게 가난은 소득의 결핍이 아니라 자유의 박탈이다라는 확신을 줬고요. 그렇다면 발전이란 GDP 성장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거죠. 자유의 확장이라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자유라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센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능과 역량이에요. 기능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거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교육을 받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구체적인 성취들이죠. 네. 그럼 역량은 뭔가요? 역량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조합, 다시 말해 저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기회의 총합입니다. 단순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는 개념이죠. 센이 자주 들은 비유가 있는데 이걸 보면 차이가 확실해져요. 바로 단식하는 성자와 굶주리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죠. 두 사람 다 굶고 있다는 점은 똑같은데. 자기 신념을 위해 단식을 선택한 거고요. 반면에 농부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굶주리고 있는 거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역량입니다. 농부에게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경제 발전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밥을 먹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들이 원한다면 단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발전이라는 의미네요. 뭐랄까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게 발전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게 진짜 발전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얼마나 가졌나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물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센은 GDP 같은 소득 중심의 잣대를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저렴한 공공의료랑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역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소득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그 돈으로 건강하고 교육받은 삶을 꾸려나갈 실질적인 자유의 크기가 다른 거죠. 듣고 보니까 센의 역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라니.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가능할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센의 세 번째 핵심 사상인 정의론이 나옵니다. 센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설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완벽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시도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게 비현실적이라니 좀 의외네요. 보통 정의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센은 정의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하려고 고대 산스크리트어 개념인 니티와 냐야를 가져옵니다. 니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규칙, 완벽한 제도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설계하려는 접근이에요. 마치 완벽한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죠. 존 롤스 같은 많은 서구 철학자들이 여기에 집중했고요. 그럼 센이 강조하는 야야는 뭔가요? 야야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정의,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완벽한 지배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불의,
그러니까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아, 이상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가장 완벽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끔찍한 기근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해 나가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기근이 식량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나라 정부가 실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센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그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야당이 존재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무한정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근의 조짐이 보이면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비판을 테고 그럼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제도가 아니군요. 우리 사회에 비 새는 지붕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무너진 벽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토론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센은 민주주의를 공적 이성의 실천 과정으로 봐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가 소중히 여겨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명백한 불의는 무엇인가? 이걸 함께 결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센이 말하는 실현되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눈 덮인 숲길을 걸어 나온 기분 어떠신가요? 아마르티아 센의 생각을 따라오다 보니 경제학이라는 차가운 학문이 사실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가장 뜨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카데르 미아처럼 비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GDP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센의 역량 접근법은 의도적으로 미완성의 스케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10가지다. 이런 식의 최종 목록을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건 철학자나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겨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자 희망이겠군요.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명백한 불의를 줄여나가기 위해,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소득을 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